제7주차 5강 2차 시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언어와 문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관을 하고 일본 문학 키워드로는 토리, 고마이누, 그리고 현지 이야기로는 기타큐슈 지역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과 일본의 언어와 문학, 자, 그리고 일본어, 일본 문학에 대해서 이제 개관을 할 건데, 자, 우선 일본어는 자, 보면 자, 표음 문자, 히라가나, 일반 표기를 하고 가타카나는 외래어나 의성어, 의태어, 그리고 또는 강조하고 싶은 말을 표기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표의 문자인 한자도 병행해서 표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일본어는요. 자, 구문적으로 알타이어 계통에 가까운 언어로 자, 우리말과도 비슷하죠. 그래서 SOV 형식이라고 들어봤죠. 주어, 목적어, 동사. 그래서 우리말과 어순이 비슷해서 알타이어 계통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입장에서는 비교적 배우기 쉬운 언어, 그러니까 말하기가 쉬운 언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내용은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이 부분도 참고로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자, 현대 일본어는 수많은 방언과 표준어, 표준어라는 거는 동경어, 도쿄어가 되겠죠. 그리고 일본은 아주 방언이 무수히 많아요. 자, 그 중에서도 주요 방언은 자, 일본을 반으로 나눴을 때 관동지방, 관서지방 크게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지. 자, 과거에 수도가 있었던 관서 지역의 이제 교토, 자, 1000년 이상 일본의 수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요 방언이 되겠죠. 그리고 같은 관서 지방의 교토 근처에 있는 오사카. 자, 지금은 양대 도시로서 일본에서 동경, 오사카 많이 비교가 되고 있죠.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부산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크게는, 넓게는 관서 지방을 일본에서는 간사이치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사이호갱, 관서 방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좁게는 오사카 방언이라고 하고, 또는 교토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지. 교토 방언은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특징이 있어. 저도 뭐 거기에서 유학을 한 거는 아니니까 이제 잘 모르지만, 뭐 나니나니 데 얀스 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그냥 나니나니 데스라고 해도 되는데 나니나니 데 얀스라는 표현을 막 쓰기도 하고, 또 오사카 방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하이텐션이라고 하나? 막 말이 빠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텐션이 높은 말투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요 방언이 되겠고요. 그 밖에도 제가 유학을 했던 규슈 지방의 이제 가고시마, 크게는 규슈 방언이 되겠고, 뭐 좁게는 가고시마 방언이 있고, 또 규슈의 다른 지역도 다 방언이 또 따로 있어요. 뭐 후쿠오카도 방언이 또 있고요. 또 북쪽 지방의 홋카이도 또 방언이 또 따로 있겠죠. 그 지역마다 방언이 다 있다는 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자, 일본어는요, 악센트가 고저 악센트예요. 자, 영어는 보통 강약 악센트라고 하잖아. 근데 일본어는 고저 악센트라고 해서 보통 악센트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음절의 위치가 단어의 악센트 형태를 결정을 한대. 자, 그래가지고 다 그런 거는 아닌데 많은 일본어의 단어 중에서 대부분이 이름절이 높고 그 이음절부터가 이제 낮아진다는 뭐 그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유학을 했을 때 안도 센세라는 센세가 계셨어요. 이게 성씨인데, 자, 안도라는 성씨에 이제 센세가 이제 계셨는데, 자, 우리 말로 하면, 자, 우리
안도 교수님 또는 안도 선생님 부를 때, 자, 안도 선생님, 안도 교수님, 자, 어때요? 우리는 약간 끝이 올라가지. 안도 선생님, 안도 교수님, 끝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 악센트가 일본어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안도 센세, 안도 센세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안도 선생님, 안도 교수님 이렇게 부르니까 안도 센세, 안도 센세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외국인 센터에서 아니지. 학교에서 유학생 센터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또 수업을 또 따로 해주거든요. 그때 이 고저 악센트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많은 한국인들이 안도 센세, 안도 센세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유학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하다 보니까 일본어가 서투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오래 거주를 하거나 뭐 취업을 하거나 몇 년 이상 살았는데도 자꾸 안도 센세, 안도 센세 이렇게 하면은 귀에 거슬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보통 1음절이 높고 2음절부터 낮아진다고 했어. 여기가 높아야 되겠지? 그래서 안도 센세, 안도 센세. 자, 그래서 우리는 안도 센세 이거는 한국어 같은 일본어예요. 왜 우리 한국어 하는 그 외국인들도 이제 방송에서 보면은 각자 자기 나라의 그 억양이 있지?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한국인들이 흔히 하는 이제 억양인데 일본어는 고저 악센트이기 때문에 이름절을 보통 높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안도 센세, 안도 센세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해요. 이제 뭐 이것 말고도 단어에 있어서도 뭐 어떤 거는 이름절이 낮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사투리 방언에 따라서 또 지역마다 지역차도 있어. 그래서 일본어도 배우면 배울수록 쉬운 언어는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동경 방언, 그러니까 동경어 표준어에 있어서는 이름절이 높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일본어의 한자 보면은 자, 여기 돼지 돈을 써서 우리 돼지 돈 하면은 돼지는 뜻글자 그리고 돈은 음글자죠. 자, 쉽게 얘기해서 돼지 훈독한 거고 돈 하면은 음독한 거잖아. 자,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돼지 돈을 부타 톤이라고 해서 자, 부타는 훈독, 군요미 한 거고요. 톤은 음독, 옹요미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하고 이건 또 비슷하죠? 한자 읽기에 있어서 훈독과 음독이 있다. 자, 이번에는 일본 문학 작품. 대표적인 문학 작품만 참고로 살펴볼게요.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는 하지 않고요. 시험에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게 교양 수업이다 보니까 일본어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1차 시에서 하는 일본어에 초점을 맞춰서 시험 출제를 하고요. 이 2차 시 문학 키워드 수업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교양 수업의 그냥 일환으로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라고 그냥 소개만 드리는 거예요. 자, 일본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 뭐가 있냐? 자, 고사기, 일본 서기라는 고지키, 니혼쇼키, 고대에 이제 쓰여진 일본의 역사서죠.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막 역사 스페셜이나 뭐 우리나라의 역사 그런 다큐에 종종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일본 최초의 고대 시가집이에요. 마이오슈, 만엽집이라고 우리식으로 음독하면 만엽집인데 마이오슈. 자, 이게 왜 유명하냐? 마이오 가나라고 해서 한자의 음독, 훈독, 음훈을 그러니까 한자의 음훈으로 일본어의 음을 적은 글자. 자, 그래서 천황부터 일반 서민까지 다양한 계층, 하층민까지도 읽을 수 있도록 이제 기록한 시가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하죠.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고킨 와카슈, 마이오슈 이후에 이제 시가집, 와카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이세모노가타리. 자, 이세모노가타리. 자, 와카를 중심으로 서정의 세계를 그린 작품. 아리와라노 나리히라의 일대기를 담음. 그래서 이세모노가타리.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겐지모노가타리. 아마 들어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무라사키 시키부의 대표 소설로 고전 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꼽힘. 자, 히카루 겐지의 생애를 담은 전편과 그의 아들 가오루의 생애를 담은 후편으로 나뉜 장편 소설로 보시면 돼요. 겐지모노가타리 너무너무 유명하고요. 자, 그 다음 중세로 넘어와서 헤이케모노가타리라는 게 있어요. 천황지배를 종식시킨 다이라시와 미나모토씨 간의 전쟁을 그린 작품. 자, 비파를 켜면서 전쟁담을 들려주고 다니는 승복 차림의 예능인에 의해 널리 퍼졌다. 자, 그래서 헤이케모노가타리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중세문학의 방장기, 호소키라고 이제 일본식 발음인데, 자, 그 다음에 스레주레쿠사. 이런 작품도 꽤 유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근세로 넘어와서는 호색일대남. 이것이 유명한 작품이 되겠고, 이 호색일대남은 아마 유튜브를 찾아봐도 이렇게 좀 영화화 된 것들도 아마 그러니까 시청각 자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근현대 소설로 넘어와서 나츠메 소세키는 별표. 이 나츠메 소세키는요, 이제 뭐 근대 문학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일본인들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일본 그 화폐, 1000엔짜리 지폐에도 나츠메 소세키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보통 그 한 나라의 화폐에 얼굴이 새겨진다는 건 굉장한 이제 위인이잖아.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제일 유명한 뭐 소설가, 작가, 문학가 하면은 나츠메 소세키가 거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중에서도 유명한 작품은 나츠메 소세키의 고코로라는 마음이라는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다. 요거 알아두면은 굉장히 이제 상식이 플러스가 되겠지. 자, 그 다음 다자이 오사무. 들어본 친구들이 있죠? 저도 이 인간 실격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다자이 오사무의 문학작품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 JTBC에서 인간 실격이라는 그 드라마까지 리메이크가 돼서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유명하죠.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하고 따분한 그런 소설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읽다 보면은 그제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문학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게 번역서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꽤 유행을 했었잖아.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근현대 소설 하면은 이부세 마수지라는 사람도 종종 이제 문학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거론이 많이 되고, 자, 그 다음 이 설국이라는 작품을 쓴 사람이 이거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죠.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사람이에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지.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미시마 유키오라는 작가도 이제 근현대 소설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가 없고, 자, 그리고 현대로 넘어와서 무라카미 하루키, 그리고 요시모토 바나나 너무너무 유명하죠. 특히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이라는 작품은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책을 10대 후반에도 한번 읽었었고 20대에도 한번 읽고 또 30대가 돼서도 한번 읽고 이렇게 3번을 읽었었는데, 그 읽을 때마다 느낌이 참 다르더라고요. 이제 10대 때는 당시 이제 유행을 해서 읽었었고 베스트셀러가 돼서 읽었었고, 20대 때는
그냥 한번 읽고 아, 이런 삶도 있구나 하고 이해를 했고 30대에는 그렇지 인생이라는 게 뭐 이렇지라고 좀 이제 절절히 공감하게 됐던 그런 내용에 이제 가까워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읽어보면은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래서 추천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이어서 문화 키워드 현지 이야기. 오늘의 문화 키워드는 도리 고마이누. 현지 이야기는 기타큐슈. 자, 문화 키워드 갈게요. 자, 도리. 자, 제가 현지 이야기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어. 이렇게 생겨 있죠. 자, 토리는 신사의 경계 영역. 그러니까 신계와 신의 영역과 인간계를 구분하는 표시하는 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나무로 된 게 있고 또 돌로 된 게 있고 보통은 나무로 된 거 돌로 된 게 많죠. 그리고 뭐 이제 구리 또는 철로 제작이 된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도리가 어떤 뜻이 있냐면 자, 토리. 자, 앞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토리. 그러니까 새가 있을 거. 그 다음에 우물정자죠. 우물정자는 그 도리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 도리, 그 모양을 본따서 가지고 온 거고. 그러니까 새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야.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자, 그래서 과거에 인간과 신의 어떤 그런 소통의 동물이 되는 것이 봉황이라는 전설의 동물이 있죠. 그래서 이 봉황이라는 새가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도리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또 봉황이라는 새가 있으면서 모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물정자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신과 인간의 그런 소통 창구가 되는 매개체가 되는 봉황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 봉황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도리라는 말을 붙였다. 자, 그 다음에 고마이누는 뭐가 되겠어요? 자, 우리 흔히 사자상 또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해태상 들어봤죠? 해태상, 사자상, 신사나 사찰 본당 정면 앞에 좌우에 놓여져 있는 사자를 닮은 짐승의 상 또는 해태상 역할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어떤 사악한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기타큐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은 후쿠오카, 그리고 사가, 오이타 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북도, 남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충청도를 크게 이제 충청도라고 하지만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도 마찬가지로 북도, 남도 이렇게 있잖아. 자, 그것처럼 여기 규슈 지방도 여기 일본의 규슈 지방도 한자 잘못했죠. 미안해요. 자, 여기 규슈 지방도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위키피디아, 위키백과를 보면은 자, 여기 북부 규슈라는 표현을 써서 호쿠부 규슈는 규슈 지방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는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이 후쿠오카県, 상하県, 오이타県. 자, 북쪽에 있는 이 5개의 현은 북부 규슈가 되겠고 자, 그 다음 미나미 규슈, 남쪽 이제 규슈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여기 보면 자, 여기 자, 사가현도, 후쿠오카현도, 오이타현도 자, 여기 규슈 지방에서 북쪽에 위치해서 북부 규슈에 이제 속하는 지역들인데 여기 후쿠오카현에 후쿠오카시가 있고 여러 가지 시가 있죠. 그 중에서 기타큐슈시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기타 큐슈하고 이 총칭하는 북쪽에 있는 규슈라는 뜻의 기타 큐슈하고 이 기타 큐슈 시하고 혼돈이 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명칭을 바꿨어요. 이 기타 큐슈 시라는 이 시는 그냥 인정을 하고 맨 북부에 또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기타 큐슈 시가 됐고 이 북쪽 북부지방을 뜻하는 북부지방 규슈라는 그쪽은 그냥北部 큐슈 북부 규슈라고 하자. 과거에는 북부 규슈라고 고쳐 말하지 않고 기타 큐슈, 미나미 큐슈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고쳐서 말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여행을 다녀왔던 2015년도만 해도北部 큐슈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기타 큐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기타 큐슈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북부 큐슈라는 표현을 쓴다. 북부 큐슈 또는 뭐 북큐슈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크게 규슈 지방 중에서도 후쿠오카, 사가, 오이타는 북쪽에 위치를 해 있어서 북부 지방 이제 큐슈라고 한다. 어쨌든 이 세 가지 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중간중간에 이제 제 뭐 사진이나 뭐 셀카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조금 그러니까 불편한 친구들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 보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가 공항에 이제 도착을 제일 먼저 했어요. 여기 보면은 요코소 상하에라고 되어 있죠. 환영합니다 또는 뭐 어서 오세요, 웰컴의 뜻이 있어요. 요코소. 그래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사가에. 사가가라 하지마루 뭐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죠. 사가 공항에 2015년도 당시에 내렸을 때는 이런 풍경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일본은 정말 자판기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직접 갔다 온 친구들은 아마 알 거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콘 아이스크림 자판기도 있고 뭐 꽃다발 자판기, 뭐 컵라면 자판기, 그리고 뭐 아무튼 되게 특이한 거 엄청 많았는데 생필품 같은 거 파는 자판기도 있었고 아무튼 정말 자판기의 천국이에요. 그리고 거리 곳곳에 노미모노,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자판기는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막대 아이스크림이랑 콘 아이스크림 자판기가 눈에 딱 띄어가지고 하나를 이제 먹었죠. 근데 일본은 오카시는 이제 과자라는 뜻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카시 하면 이제 데자토, 디저트를 이제 총칭해서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일본은 정말 오카시의 천국답게 그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되면 굉장히 그 많은 과자 상품, 디저트류를 많이 팔잖아요. 이렇게 박스 포장을 해가지고 공항에서도 그렇고 참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오카시 하나는 정말 제대로 만드는 것 같아. 이렇게 자판기라고 해서 저렴한 가격이라고 해서 대충 만드는 법이 없고 진짜 제대로 만든 진짜 맛있어요. 아무튼 일본은 자판기가 참 많고 자, 그리고 이제 숙소로 이동하는 이제 차창 밖 풍경인데 일본은 참 경차가 많죠. 이게 뭐 워낙 이제 지진이 많이 나다 보니까 목조 건축물, 목조 가옥이 또 많고 크게 이렇게 사치를 하고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환경 조건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참 경차가 많아요. 그래서 경차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대부분 이제 경차를 타고 이런 것들도 이제 일본의 문화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차창밖 풍경인데 이제 조이풀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24시간 패밀리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여행을 가게 되잖아요. 뭐 유학을 가든 체류를 하게 되든 이 조이풀도 그렇고 뭐 조이풀, 뭐 가스토 등등등의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이 일본에도 굉장히 많아요. 장점은 24시간이고 예를 들면 뭐 300엔, 500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미호다이가 있어. 노미호다이라는 거는 마음대로 무제한 드링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제한 드링크로 한번 입장을 하면은 진짜 계속 있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막 스터디하는 친구들도 있고 밤새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많아. 그렇다 보니까 활용을 하시면은 좋겠죠. 그 저도 가족여행을 갔을 때는 이제 가지 못했는데 사창 밖으로만 봤는데 유학 시절에는 정말 자주 갔어요. 이제 저렴한 가격에 무제한으로 음료수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대화할 수 있으니까 여기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가현에서 이제 부모님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처음 이제 간 곳이 이제 여기는 이제 여탕 표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노천탕인데 이제 우레시노 온천이었어. 우레시노 온천 기억을 해놨다가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여기 온천은 진짜 되게 그 미네랄 온천이라고 이제 하더라고. 그 노천탕에 몸을 담그잖아. 그러면은 되게 아무튼 피부가 되게 보드라워지는 그런 되게 온천이었어. 그래가지고 온천 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기를 꼭 한번 가보는 거를 추천을 진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온천을 하고 나면 일본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나마비루 맥주가 되겠죠. 오늘 그 수업에서도 등장한 그 그 생맥주, 나마비루. 이거는 이제 편의점에서 사는 것도 이제 좋지만 요런 지방 소도시에 온천 이제 여행 가게 되면 편의점도 있고 또 그냥 슈퍼마켓 있죠. 슈퍼가 있어. 동네 슈퍼. 조금 이렇게 규모가 큰 슈퍼가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 가면 할인 판매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편의점보다 저렴한 값에 이렇게 살 수가 있으니까 편의점도 좋은데 보통 그냥 편의점 말고 콤비니 말고 슈퍼에 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슈퍼에 가면 훨씬 더 싼 값에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일본 하면 그 서양식 구조의 호텔 방도 있지만 이렇게 다타미, 일본식 와쇼쿠라고 하죠. 와후. 그러니까 일본식 방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후통, 이불이 이런 식으로 깔려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일본 문화 이제 키워드로 등장했던 토리 등장했죠. 토리. 일본 신사에 가면 이런 식으로 토리가 있다는 거. 이렇게 지금 돌로 된 형태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이타현으로 넘어와서 오이타현의 베푸시. 오이타현 베푸시. 자, 베푸 아마 들어본 사람들 있을 텐데 베푸 하면은 온천 물론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가마도 지옥온천이라고 관광 명소가 있죠. 관광지. 자, 그래서 여기 지옥온천은 사람이 몸을 담글 수 있는 온천은 아니고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막 가스 막 열이 막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몸을 입욕할 수 있는 곳은 절대 아니고 이런 유황가스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그 외에 계란 같은 거 익혀가지고 이렇게 일본의 국민 사이다라고 할 수 있는 라무네 하고 이렇게 팔죠. 보통 놀러 가면은 맛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뜨거운 가마도 이제 지옥 온천이 있다 보니까 백부에는 이제 사람이 몸을 담글 수 없는 이렇게 뜨거운 지옥 온천도 있지만 이 시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온천들이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이제 국내 여행을 이제 한다 그러면 보통 규슈 지방으로 많이 넘어와요. 규슈 지방에는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사가현, 오이타현 뿐만 아니고 다른 현들도 대부분 다 온천이 유명하고 굉장히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찾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온천하고 나면 일본에서는 그 가이세키 요리라고 해서 회석 요리라고 해서 이렇게 상차림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이제 가시게 되면은 가이세키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지. 일본 문화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일본 요리는 눈으로 한번 맛본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료칸마다 계절감에 맞게 계절에 따라서 이제 특색 있는 계절과 또 지역의 이제 특산물에 맞춰서 이렇게 가이세키 요리를 차려줘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통 이렇게 차왕무시, 그러니까 일본식 계란찜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튀김 요리, 그리고 사시미 요리, 그리고 이렇게 꼭 샤브샤브가 1인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차려지거든요. 그래서 가이세키 요리는 일본 문화를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꼭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이제 비싼 가격이었는데, 뭐 최근,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일본 여행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됐죠. 근데 또 이제 코로나 끝나고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후쿠오카인데요. 후쿠오카에 이제 한 신사 이제 앞에 그 상점가예요. 신사에서 이제 구경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상점가 보면은 자, 오늘 배운 표현. 오늘 우리 가격 이쿠라 데스까 얼마입니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120엔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되겠어요? 120엔 데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여기 그리고 우리 한 개라는 표현도 오늘 배웠잖아. 이꼬라고 발음하겠죠? 이꼬. 이꼬니 120엔 데스. 한 개에 120엔입니다. 오늘 배운 표현으로 이제 일본에 직접 가가지고 일본어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후쿠오카 이제 저 혼자 휴가를 갔을 때는 그 왜 약간 힐링하는 느낌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족여행 전에 갔을 때는 여기 후쿠오카의 캐널시티, 후쿠오카의 뭐 랜드마크라고 할 수도 있는 이게 왜 유명하냐? 이 쇼핑센터, 캐널시티라는 쇼핑센터가 유명한 이유는 이 운하 위에 이 건물, 쇼핑센터 건물이 지어져서 유명한 거라고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다녀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다녀오지 않은 친구들은 후쿠오카를 가게 되면은 여기는 꼭 방문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방문을 했을 때는 이때가 할로윈 시즌 이제 준비하는 그 시기였어가지고 10월 초에 방문했었는데 10월 말에 할로윈이 있잖아. 일본은 할로윈을 우리보다 더 이제 앞서서 많이 이제 챙겼던 것 같아요. 제가 유학을 했을 당시가 2009년, 10년인데 그때부터 이미 막 할로윈 파티가 굉장히 활발히 이제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로윈 파티를 꽤 많이 이제 챙기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일본은 참 이제 어디를 가든 이렇게 녹차로 된 디저트가 그 과거부터 되게 유행을 했던 그런 느낌이 있어. 녹차로 된 디저트는 어딜 가나 꼭 빠지지 않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이제 규슈 지방 중에서도 북쪽에 위치한 상하, 후쿠오카, 오이타현 여기 세 군데를 다녀온 것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있어요. 공지사항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준비 잘 하셔서 아이고 다들 이제 좋은 점수 얻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はい、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中間テスト頑張ってください。